허리 보호대를요, 네. 평소에 늘 차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데가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대인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성원 원장님과 함께 허리 통증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시민들의 허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하남자력과 의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허리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허리 질환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허리 디스크. 이 허리 디스크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하나요? 네. 디스크는 원래 질환명이 아니고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뼈는 총 33개가 있는데요. 오. 네, 이것들이 서로 딱 붙어 있다면 우리는 몸을 굽힐 수도 젖힐 수도 없고 이렇게 좌우로 돌릴 수도 없겠죠. 그래서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도 하고 척추뼈들의 움직임도 줄 수 있는 도넛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안쪽에 말랑말랑한 수액 부분을 바깥에 탱탱한 섬유륜이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디스크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지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서 변형이 오게 되면 주변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부르는 디스크가 바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럼 디스크나 추간판 탈출증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뭐고요? 또 다른 질환과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 허리 디스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요, 주로 한쪽 허리나 엉덩이가 아프고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땡김이나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위로 올라와서 엉덩이랑 허벅지까지만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증상은 이것 말고도 디스크가 얼마나 밀려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밀려 나왔는지에 따라서 주변에 어떤 구조물을 또 어떻게 압박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이는데요. 아프거나 저린 것 말고도요,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혹은 간지럽거나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여러 가지 희한한 증상이 다양하고 기묘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들거나 혹은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가장 감별될 게 요추 염좌입니다. 둘 다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까지는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증상이 국한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허벅지나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염좌랑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스크가 왔는데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없다 이럴 때는 감별이 정말 어려울 수도 그쵸.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요추뼈의 골절이나 디스크 자체의 손상이나 혹은 척추뼈의 감염이나 때로는 척추 종양처럼 디스크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좀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진단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병력 청취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는 거죠. 아픈 게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프고 통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이죠. 누워있는 상태로 다리에 들어올리는 하지 직거상 검사라든지 뭐 허리 기립근이나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의 긴장도나 통증의 정도를 확인해보는 진찰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죠. 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대기실에 앉아 계시다가 호출을 받고 이렇게 딱 일어났습니다. 근데 허리를 못 펴요. 그리고 걸어오시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고요. 왼쪽 엉덩이 이렇게 두들기면서 들어오십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하니까 5일 전에 삐끗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나쁘더니 며칠 지나니까 너무 아파졌다. 지금은 왼쪽 다리까지 땡기고 잘 때도 저러서 잠도 못 잔다고 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급성 디스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일단 그럼 디스크인 건 알겠어요.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네. 허리 디스크는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나쁜 놈이냐 이걸 찾는 방법에도 사실은 진찰이 중요합니다. 저림이나 땡김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다리에 어떤 근육을 침범했느냐 이런 걸로 보통 위치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면 더 좋겠죠? 네. 이럴 때 하는 게 우리 엑스레이 검사. 그게 이제 허리 디스크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사진을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엑스레이를 잘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MRI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환자가 MRI 본다고 하면은 네. 약간 더 큰 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급성 디스크가 왔을 때 초기 MRI를 바로 찍을 필요는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증상에 따라 좀 달라서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MRI 찍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엑스레이랑 MRI 찍었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여러 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렇게 되면은 이 중에서 진짜 나쁜 놈이 뭐냐, 이 중에서 이번에 진짜 아파진 놈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럴 때는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 이런 것까지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병력 청취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네요. 네. 그럼 혹시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수술 없이도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정말 많이 듣는 내용이고 네.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대부분의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요. 특수한 처치를 하지 않아도 상당수는 스스로 회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탈출이 주변 신경 조직을 직접 압박한다, 꾹 누른다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게 신경을 직접 누르는 경우보다는 이런 변형 때문에 발생한 신경 주변의 염증이 증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치료의 핵심도 염증 조절이 되겠죠. 통계를 보더라도 신경이 많이 눌려가지고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5에서 10%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의 목표는요, 스스로 낫는 과정을 도와주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요. 일단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조절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먼저 하겠죠. 그리고 염증 조절해야 된다고 했죠. 그건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도수 치료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신경 주변의 염증이 너무 심하다. 네. 예를 들자면은 다리 뻗침이 너무 심해요. 시침만 해도 막 울립니다. 그리고 골반이 막 돌아가 있거나 힘이 약간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부위의 염증을 강력하게 조절해서 디스크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기도 하는 그럼 거죠. 통증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네. 힘이 많이 빠지거나 마비가 왔다. 이럴 때는 일단 수술을 먼저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 밖에도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 보존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도 증상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수술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최후의 단계가 수술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허리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 사실 저희 아빠도 그렇고 약간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대부분 스스로 낫는다고 했죠. 네. 하지만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나와 있는 정도나 위치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디스크가 아닌 다른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디스크인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이 치료 계획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만약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또 무슨 병이든 심하지 않을 때는 보통 잘 낫잖아요.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 아픈 기간도 짧고요. 만약에 주사를 한다 해도 한두 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염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변형이 너무 심해졌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그렇죠. 없어요. 한 번 수술하면 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나중에는 허리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 저림이 이제 허리는 안 아파. 그런데 다리 저림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아프다고 그냥 참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바로 병원에 내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요. 허리 아프신 분들 보통 허리 보호대도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혹시 도움이 될까요? 허리 보호대를요. 네. 평소에 늘 차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과유불급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때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지금 디스크가 급성으로 왔어요. 이럴 때는 허리 보호대를 하루 종일 차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잘 때까지 차는 게 낫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디스크가 자꾸만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운동을 하거나 안 좋은 자세를 하거나 내가 차를 오래 탄다든지 이럴 때 허리에 충격이 가면 디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 보호대를 차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네. 어떨 땐 차야 되고 어떨 땐 안 차야 그쵸. 되고 쉽게 얘기하면요.
무조건 허리 보호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아프면 차는 게 좋고요. 아프지 않아지면 점점점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말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허리 보호대 말고도 실제로 저희 집에 거꾸리가 있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허리 네네.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거꾸리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산 건데 네네네. 효과가 있긴 한가요? 거꾸리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네. 발에 매달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눕히는 네네. 운동법이잖아요. 이게 치료 개념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기원전 400년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엄청나게 오래됐죠. 네. 안타깝지만 지금은 추천드리기 좀 그래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거꾸로 매달려서 허리를 쭉 늘려주면 디스크 간격이 쭉 늘어날 것 같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 퇴행성 변형이 생깁니다. 네. 그 변형이 된 거를 그냥 쭉 늘려주기만 한다고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디스크가 급성으로 왔어요. 이럴 때는 쭉 잡아당겨주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디스크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 있어요. 그럴 때는 거꾸로 매달리면 고혈압의 위험성 증가시킬 수도 있고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뭐 뇌병변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거꾸로 매달렸을 때 안압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꾸리 운동을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 너무 많습니다만 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디스크라는 질환은 전형적인 양상 말고도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딴 데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허리도 안 아픕니다. 근데 엄지발가락 감각이 무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무릎 앞쪽이 이유 없이 자꾸만 아파요. 걸을 때.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서 쥐가 나서 발이 막 꼬인다든지. 저 자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 뒤꿈치가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아파집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증상인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디스크였던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내가 이상한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일단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크 환자분들에게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첫째는 급성으로 디스크가 왔어요. 이거를 운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하고 약도 잘 드시고 뭐 다 하십니다. 네. 근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 모든 거를 양보 없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일도 똑같이 하시고 쪼그리고 앉아서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안 나아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는 겁니다. 일단 디스크가 급성으로 생기면 네. 무조건 쉬어야 돼요. 모든 운동을 중단해야 돼요. 누구는 이거 되냐 저거 되냐 걷기는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야지만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정상 생활로 복귀도 빨리 해서 하고 싶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환자답게 충분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슬픈 얘기인데 네. 급성 디스크에서 회복이 됐다고 해도요, 네. 한번 손상된 디스크는 완벽하게 정상 구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한 번이라도 오면요, 남은 평생은 여기 다시 탈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데 사실. 그렇죠. 근데 네. 왜냐하면 디스크가 생기는 게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허리에 정상적인 요추 전만 자세 이렇게 피는 거 있죠. 네. 잘 유지해야 되고 바닥에 앉거나 눕는 것도 허리에 나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운동하실 때 허리를 너무 앞으로 굽히는 너무 뒤로 젖히는 이런 행동들이 허리를 다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디스크는 이겨내는 병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네. 변형된 디스크를 잘 달래가면서 함께 사는 게 중요하고요. 삐끗해서 탈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면 적어도 남은 삶은요, 디스크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디스크 환자분들의 통증으로부터 해방을 기원합니다. 와, 진짜 마지막 멘트까지 네. 정말 하나하나 다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도 굉장히 쉽게 해주시고 네. 마지막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셔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김성원 원장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번 발생한 허리 통증은 오랫동안 방치하면 만성화돼서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통증이 발생했을 땐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데가 아나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